안녕하세요. 입시천재 펜타킬 운영자 펜타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구독자 4만을 돌파했습니다. 매우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하고 잊고 사시는 분들, 구독하고 자주 보시는 분들, 구독하고 욕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구독하고 잘 안 보시는 분들, 뭐 하여튼 등등등등 다들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저를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매년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역사를 뭐 개인적인 역사를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은 유튜브를 지금 이 유튜브를 요거 지금 하고 있는 이 채널을 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이제 있던 곳에서는 더 오래 했었고 그리고 그 유튜브 전에 했던 또 그 전에 또 팟캐스트를 상당히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시와 관련된 미디어를 통한 입시 정보 전달은 사실은 제가 시조새라고 보셔도 돼요. 아, 선생님, 제가 설거지 하면서 들어요. 선생님, 제가 집안 청소하면서 들어요. 아, 선생님, 제가 출퇴근하면서 들어요.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웃긴데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 했었고, 뭐 역사를 궁금해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원래 그 이런 미디어 쪽으로 입시 정보를 전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한 이유가 거의 이제 10년이 넘었네요. 이제 10년 넘었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지방을 엄청 돌아다니면서 거의 뭐 일주일에 다 돌았죠. 팔도를 다 이제 돌면서 돌아다니면서 아 이게 이 정보 격차라는 거를 제가 눈으로 너무 이제 실감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지금이야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이제 지방 이제 소도시나 군단위 뭐 이렇게 다녀보면 수시 정시 개념도 없는 부모님도 많았어요. 애들도 그렇고 뭐 수시 6번 지나는 것도 모르는 애들도 많았고 그래서 심지어 학교도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는 이제 뭐 학교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하면서 저도 사실은 매년 생각이 바뀌고 모르는 걸 깨닫게 되고 더 많은 게 보이고 네 막 이래요. 저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었을 때 저와 나와 지금의 저는 이제 많이 다르죠.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지만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여러모로 많이 다른데 제가 사실 감사하다고 진짜 정말 감사드리는 점은 부모님들이 이제 시청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몇 년 전부터 이걸 그만할까 유튜브 진짜 유튜브뿐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막 농사 지으러 갈까 이제 그 생각도 했었고 진짜 너무 아파서 막 오늘 내일 할 때는 그랬는데 어쨌든 유튜브를 하면서 부모님들 계속 하고 또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이걸 멈출 수가 없고 그러면 이 방송을 멈출 수가 없으니까 저는 계속 컨텐츠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독자분들과 저는 공생관계인 거예요. 일종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언젠가는 계속 하다 보면 10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유튜브 목표는 저는 한 10만 해서 실버 버튼은 받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은 있긴 한데 뭐 보니까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뭐 환갑 때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감사만 드리고 영상을 또 접으면 또 그냥 그러고 또 조회수도 안 가고 또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모님들 좀 정신 차리라는 내용을 좀 준비를 해볼 내용을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야 감사 인사 감사 영상이면 그냥 감사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지. 왜 또 속을 뒤집냐? 어쨌든 그게 이 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지금 저한테 화내시고 나중에 대입 결과 때는 웃으셔라. 지금 웃으면 나중에 화가 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돌이켜보면 상담 같은 거를 이제 제가 뭐 상담을 많이는 못하지만 어쨌든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좀 덜해요. 지금은 어쨌든 이제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또 이렇게 하는 이 시스템이 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게 초기에 그 걸러지는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걸러진다는 게 부모님들 막 걸른다는 게 아니라 전혀 저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로 부모님들이 오시는 것보단 나으니까. 근데 이제 뭐 예전에 뭐 말도 아니었죠. 그냥 뭐 앞에 대고 뭐 저한테 물은 안 뿌렸지만 거의 손에 물컵이 가서 거의 뭐네. 그다음에 뭐 쌍욕 들은 거는 뭐 사실 여러 번이고요. 그리고 설명회 하다가도 뭐 쌍욕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회 하다가도.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제가 뭐 상담이나 지금 뭐 상담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제가 막 하지 않습니다. 설명회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뭐 열받게 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어떤 부분과 내용에 이제 요즘 말해서 긁혔다는 거죠, 이제. 근데 뭐 제가 긁으려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되게 현실적인 내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는 건데 부모님들이 이제 뭐 커뮤니티나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뭐 팩폭 전문가 이렇게 해서 좋아하시는데 저는 팩폭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팩트만 말한 건데 부모님들이 그냥 아픈 거예요. 저는 때린 적이 없어요. 아니 선생님 구독자 감사 인사하면서 또 왜 슬슬 열받게 하십니까? 어쨌든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도 제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진짜 전 매년 바뀌어요. 특히 요즘은 사교육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아실 겁니다. 이 얘기하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1년이 다릅니다. 정말로.
달라요.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전에 제가 초창기 할 때는 진짜로 학부모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뭐 친구 느낌이 이제 슬슬 가가지고 이제 저도 아이를 먹는 거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생각하고 뭐 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입시에 대한 이해도도 달라요. 정말 매년 부모님들이 이해하고 있는 입시에 대한 이해도도 다르고 그거 보면서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이 공통적으로 뭔가 좀 되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정말 안 되는데 하는 부모님들의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몇 개를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이게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좀 반성을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 방송은 공생관계다. 부모님과들과 저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 써놨듯이 생활 지도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우리 아이 부모의 마음으로 하란 얘기예요. 사랑으로 하란 얘기예요. 당연히 부모님이 사랑으로 하셔야죠. 다만 대입 지도는 머리로 하셔요. 차가운 머리. 대입 지도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마음으로 해결이 안 돼요. 대입은. 내가 우리 애를 사랑하는 정도로 서울대를 가고 의대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아버님들이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들은 확실히 자녀들 대입지도 하는 거 보면 부모님, 어머님들보다는 확실히 상당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하십니다. 뭐 이게 제가 남녀 차별 발언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래요. 우리 애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랑 네가 어떻게 의대를 가냐 이거랑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어머님들은 내가 널 사랑하지만 의대를 좀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야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약간 느낌이 그렇잖아요 이제. 근데 이게 과도하게 되면 이게 이제 넘어가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본인이 의대를 갈 것 같이 이제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어쨌든 이걸 분리해서 지도를 하셔야 돼요. 분리해서.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 대입, 특히 고교학점제 이하, 고교학점제부터의 대입은 의사결정이 중학교 2학년, 3학년부터 되게 중요한 결정, 작은 결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예전같이 그냥 뭐, 야, 고등학교 1학년 좀 놀아도 돼. 3학년 때만 그냥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뭐 의사결정이랄 게 없죠. 나의 공부 결단 시기만 중요한 거죠, 이제. 근데 지금은 뭐 문이과를 결정하는 거,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어디 결정하는 거, 고등학교에 갔을 때 내가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냐, 뭐 동아리 선택은 어떻게 하냐, 임원을 하냐 마냐, 뭐 등등. 그리고 뭐 사교육 학원을 어디 가냐, 막 등등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당연히 이 의사결정이 다 완벽하게 맞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는 의사결정들이 뭐 잘 안 된 것도 많아요. 많습니다. 당장 주식. 네, 어쨌든 많아요. 네, 트럼프는 제 앞에 지나가기만 한번 해봐라. 네, 어쨌든 맞습니다. 그리고 대입 전문가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대입 관련해서도 제가 뭔가 판단하고 하는 게 물론 주로 잘 맞긴 하지만 틀리는 것도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더 하시겠죠,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피드백은 해야 돼요. 피드백은. 자꾸 이 잘못된 판단을 한 거를 덮거나 자꾸 묻어가거나 아니면 화를 내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본인이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녀한테 그 잘못된 판단이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이었으면 자녀 대입에 되게 치명타를 날린 거거든요.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아이 대입에 치명타를 가한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이걸 막 화를 낸다던가 자꾸 남 탓을 한다던가 현실 부정을 한다던가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특히 저희 유튜브 쇼츠에 보시면 그런 댓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댓글이 많습니다. 보면 이제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구나. 반성을 하면 됩니다. 부모님 잘못 판단했다고 제가 엎드리세요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누적이 되면 대입을 망치게 되지만 어쨌든 그 뒤에도 또 여러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하고 보완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또 섞으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잘못된 판단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 판단은 틀린 게 아니었어. 라고 하면 자꾸 외부적으로 네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시면 그 다음에 중요한 판단을 또 잘못하게 되잖아요. 또. 제가 이런 경우를 특히 이제 N수생들을 많이 봅니다. N수생들. 물론 N수생들, 그러니까 N수를 하는 것 자체가 대입이 잘 안 됐다는 거니까 당연히 어떤 잘못된 판단이 이제 있어서 가지고 이제 N수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표본이 N수생이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N수생들의 이제 그 N수의 양상을 보면 이게 잘못된 판단이 누적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뭐 판단은 잘했는데 뭐 역량 부족인 건지 아니면 정말 재수가 없어서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아니면 뭐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이 발생한 건지 등등등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별로 예를 드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사례를 드는 거는. 근데 오늘은 이제 사망 감사 인사니까 사례를 굳이 또 하나를 들면 근데 이건 어떤 특정 누구의 사례가 아니라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제 경험에 있는 사례들을 이제 재구성한 거예요. 재구성한 거. 예를 들어서 고3 학생이
컨설팅을 받았어요. 수시 상담을 받아서 원서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썼어요. 그럼 이제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상담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담을 어디로 가서 받았는지 이걸 이제 내가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상담을 받은 사람이 사기꾼이거나 이상한 사람이었으면 잘못 판단한 겁니다. 일단 거기서. 자, 그런데 말씀드렸죠? 수습이 가능합니다. 왜요? 정말 TV에도 자주 나오고 뭐 유튜브에 자주 나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상담 받았는데 결과가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죠. 어떤 부모님들한테는. 어쨌든 봤는데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피드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 같으면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식 종목 투자를 좀 추천받으려고 누구 주식 전문한테 갔는데 이제 듣다 왔더니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 그러면 이제 듣다 보면 뭐 이상해요. 막 다 처음 듣는 거 막 이거 뭐 아주 초대박 테마주다 막 지금 막 뭐 지리산에서 원유가 터질 거다 막 등등 막 대충 막 그런 얘기를.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알 거 아니야. 이 자식 이거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또 다른 정상적인 정보를 수집을 해서 희석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정보를 뽑아낼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 판단을 했으면 전문가를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그냥 잘못 이상하다면 또 뭔가 이렇게 이런 희석되는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믿고 간다 이거예요. 근데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 결과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잘못된 의사결정을 누적 시켜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입을 망친 부모님들이 재수를 하면 똑같은 패턴을 합니다.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 말고 본질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를 또 하는 거예요. 자세히 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해서 망치는 게 나의 대입에 부모님의 대입이 아닙니다. 애들의 대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도 제가 많이 듣는데 지금 어쩔 수 없으면 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제가 핸드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없애야 된다. 저는 확실하게 핸드폰을 없앴을 때의 성적 상승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뭐 실험을 하거나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전 무조건 있다고 봐요. 저는 이건 좀 나라에서 한번 기회 될 때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건 부모님들도 알아요. 핸드폰 때문에 미치겠대요.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못 없애겠대요. 어떻게 없애냐요? 그러면 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많이 다니잖아요. 요즘에 뭐 학교에서 뭐 카톡으로 뭘 공지를 하고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실제 제가 알아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교육부 차원에서 핸드폰을 학교에 아예 못 갖고 가게 이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특히 이제 저학년 부모님들은 보시면 제 주변 뭐 선배들이나 보면 제 주변 선배들은 뭐 대부분 철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집에 TV 없으신 분들도 많고 중학생, 고등학생인데도 핸드폰 없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근데 뭐 이렇게 밥 먹고 얘기하다 보면 막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조언 드린 게 학교에 가서 따져라. 아니면 부모 핸드폰으로 뭔가 공지사항을 하든가. 우리 집에 핸드폰 없다. 아니면 네가 사주든가. 지금 어쩔 수 없으면 그냥 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 뭐 도저히 공부를 더 할 시간이 없어요. 뭐 학원을 끊을 수가 없어요. 뭐 등등 하여튼 보면 이게 뭐가 어쩔 수가 없대요. 하여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으면 이제 미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시작과 끝이 감사였으니까 어쨌든 이 영상은 감사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